예, 그 85페이지 맨 아래 가로 4번 무형자산의 삼각. 예, 거기에다가 자 90회 3-4 90회 3-4 그 다음에 101회 3-4 90회 3-4 101회 3-4 무형자산의 삼각이 좀 빡세 은근히. 예.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주시냐면 86페이지. 자, 86페이지 동그라미 4번 손상차손 보이시나요, 여러분? 손상차손? 손상차손. 거기에다 좀 적어주세요. 79회 3-4 79회 3-4 그 다음에 87회 3-2 87회 3-2 그 다음에 100회 1-1 100회 1-1 이렇게. 그러니까 손상은 여기서 유형자산에서 나오는데 무형자산을 내요. 알죠? 자, 보시죠. 자, 일단 손상이 뭔지는 여러분들 그 우리 감가상각비 그 법인세 할 때 설명을 좀 했었죠. 우리가 시가가 그냥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떨어지는 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뭐 삼성전자의 주식이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맞죠? 그건 평가 손실이라고 부르고요. 맞죠? 근데 시가가 떨어진 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재고 자산이 뭐 파손되거나 부패가 되거나 아니면 유형 자산이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거나, 맞죠? 그런 걸 손상이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예, 그러면 우리가 손상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이거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아시지만 우리 유형 자산은 무조건 간접으로 까요, 직접 까요? 유형 자산은 간접 가죠. 무형 자산은 일반적으로 직접 가죠. 그래서 무형 자산에 손상할 땐 대변으로 뭐 그게 개발비면 개발비 까시면 돼요, 그냥. 알죠? 여기서는 유형 자산의 손상이니까 손상이 되면 분명히 대변으로 유형 자산을 까야죠. 예를 들어서 기계가 10억짜리래요. 근데 화재가 발생해서 3억 됐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변으로 기계를 7억 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 잡아서 빼라, 이렇게. 알죠? 하지만 무형자산은 개발비면 그 개발비 7억 이렇게 직접 다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죠? 자, 그러면 손상의 회계 처리 좀 보실게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차변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이게 무형자산이면 앞에 무형자산으로만 검색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알죠? 그리고 조심하실 게 얘는 영업 외적인 비용이 돼요. 일회성 비용이지 손상이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 이 회사 미친놈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업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아요.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방금 사례로 따지면 기계장치 10억이었는데 손상이 발생해가지고 3억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잡냐면 손상이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누적될 수도 있죠. 그래서 손상차손 누계액 해서 가지고 여기다 7억 이렇게 적어요. 마치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같죠. 감가상각이 쌓여져서 까져 있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손상차손 누계액은 손상이 누적돼 가지고 위에 있는 취득원가가 그만큼 까졌다라고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예. 그럼 이 손상차손 누계액은 어디 태생일까요? 분계로 따지면. 차변, 대변. 대변이죠. 자산 빼는 놈이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대변의 손상차손 누계액 이렇게 잡는다라는 거예요. 얘는 해당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 유형자산은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안 쓰시면 점수 없어요. 무형자산은 대변에 뭐 우리가 소프트웨어 집 까셔도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시험에 어렵게 주면 이렇게 줄제래요. 그럼 도대체 손상이 얼마 됐는지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손상이 7억 됐어요라고 했지만 어떻게 얼마나 손상이 발생했는지를 아냐라는 거예요. 자,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말. 자, 방금 사례로 해볼게. 방금 사례 가지고. 요거에 뭐냐면 우리가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10억짜리 기계였죠.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10억짜리 기계였잖아요. 방금요. 그죠? 근데 지금 얼마의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냐면 7억의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했죠. 그러면 그 7억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화재가 일어난 기계 있죠. 그 기계를 외부에 처분했을 때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추정을 해요. 맞죠? 추정했더니 회사가 추정해 보니까 얘가 3억이었던 거예요. 좀 손상되기 전 10억인데 손상이 발생하고 난 뒤에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아, 짜증나 이렇게 했더니 3억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면 7억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시험에 옛날에는 요 3억을 안 줄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간접적으로 주는 걸 줘요. 근데 주의하실 건 이 회수 가능 금액을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에요. 자, 맥스입니다, 여러분. 여기 조심하시게 미니멈이 아니에요. 맥스입니다, 맥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맥주. 네, 이제 듣지도 않으신다. 자, 맥스. 맥스, 여기. 자,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건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둘 중에 큰 것으로 해요, 여러분들. 한번 무슨 말인지 해보죠,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자, 만약에요, 제가요, 어떤 사람의 그 어머니께서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 자꾸 사람을 좀 죽여서 좀 그런데. 자, 이틀 전인데, 어머니께서 유품을 남겨주신 거예요. 유품으로 뭘 남겨주셨다라고 좀 해볼까요? 옷 하나, 옷이라고 할까? 어머니께서 뭐 남겨주셨다고 할까? 어머니께서 옷 남겨주셨다라고 할게. 목도리 남겨주셨대요. 알죠? 그 목도리가 시장에서는 시장이다라는 거 우리 시가는 얼마 되냐면 한 3만 원 되는 거. 3만 원 또 쓰시기도 하셨으니까. 알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거 3만 5천 원에 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나한테 그 시장 가치는 객관적인 가치죠. 좀.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물려주신 거죠. 유품, 목도리요. 얼마나 가치가 귀중하겠어요. 맞죠? 눈물샘이 자극해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10만 원에 파세요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알죠? 그 사람은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그죠, 여러분? 전 팔 건데요. 라고 하시면 너무 감정이 메마르신 거예요. 그렇죠? 저 안 돼요. 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만 원과 그 가치 중 둘 중에 큰 걸로 따졌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맥스의 맥스. 둘 중에 큰 걸로 회수 가능성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당연히. 우리가 회수할 때 당연히 둘 중에 큰 걸로 하죠. 마음의 가치와 객관적 가치랑 이렇게. 되셨죠? 자, 이제 무형자산의 상각인데 요거 꼭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좀 이따가 무형자산의 상각하고 손상을 여러분들한테 시킬 거예요. 됐죠? 잘 보시면. 자, 무형자산의 상각을요, 아마 여러분들이 안 배우실 거예요. 상각 방법 이런 건 배우시지만 무형자산의 상각을 잘 내는 편은 아니거든요. 또는 상각을 낸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단기중만 내요. 세무 2급까지는. 뭐 단기 7월 1일 날 취득했다라고 하면 월화성가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세무 2급서부터는 과거에 취득한 무형자산을 던져주는 거예요. 맞죠? 근데 문제는 직접 상각하다 보니까 상각비 구하는 게 꽤나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자, 사례 가지고. 자, 화면 보시면. 여기. 자, 2023년 단기 결산 항목 반영 전 개발비의 미상각 잔액은 900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 미상각 잔액하고 같은 말이 상각을
일부 하고 남아있는 금액이다라는 뜻이죠. 맞죠? 그래서 미상각 잔액하고 취득원가는 다른 말이에요. 취득원가는 상각을 안 했던 깨끗한 금액. 좀 깨끗한 금액? 미상각 잔액은 상각을 일부 하고 남아있는 좀 살짝 약간 깨진 금액. 알죠? 보니까 여기. 자, 이 개발비의 내용 연수는 5년.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문구는 제가 만든 문구지, 실제 시험에는 총 내용 연수라고 안 줘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내용 연수는 일반적으로 언제 정해요? 취득할 때. 알죠? 취득할 때인데 이 정한 내용 연수 오늘 요거예요. 2021년 1월 초에 취득하였고 21년 1월 초부터 사용하여 왔다. 단기 감가 무형자산 상각비를 구하세요라고는 안 합니다. 실제로. 알죠? 그럼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얼마일까요, 이거? 상각비. 좀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이거 왠지 상각비 180만 원 같지 않나요? 180만 원.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은 잘하신 거예요, 진짜 생각을. 맞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900만 원을 5년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게 이 5년은 2021년도 초에 정한 내용 연수예요. 근데 요 900만 원은 취득 원가가 아니라 상각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남은 내용 연수가 아니라 전체 내용 연수지만 여기 있는 900만 원은 남아있는 금액이에요. 그럼 당연히 논리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남아있는 연수로 나눠줘야 그게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래서 이걸 외워주시는 거예요.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으로 나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알죠? 무형자산은. 그리고 여러분 무형자산은 원칙이 그 잔존 가치는 0으로 보죠. 그 배우셨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알 수 없으면 정액법이니까 별도 언급 없으면 정액법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내용연수 나누죠. 그 이유가 뭐냐면 취득원가 처음 금액을 처음 정한 연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무형자산은 그냥 바로바로 까버리지 취득원가 빼기 감도를 안 적죠. 안 적으니까 남아있는 금액을 남아있는 내용연수로 나누는 게 아다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냐면 제가 좀 그래 녹화하고 있는데 들어도 되나? 제가 원래 일본말 잘 안 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냥 그 수업상 그냥 여러분 경우가 맞아요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아다리가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수강평이 네, 일본어 자주 쓰신다고 네,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실수 경우가 맞겠죠, 여러분들. 한국말 잘 쓸게요, 여러분들. 제가 뭐 일본을 동경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 저도 한국사 1급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사 그만큼 국사에 관심 많아요, 여러분들. 네, 아무튼 네. 여러분 그런 수강표 남기지 마세요. 일본 좋아하잖아요. 그 수강표 보고 당황해가지고 진짜 많아요. 잘못했다가 아무튼 자 어떻게 하시냐?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은 금액은 당연히 문제에서 줘요. 그럼 남아있는 기간이 몇 년인지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해볼게요. 자, 그럼 남은 기간 이렇게 구하면 돼요. 전체 기간이 총 내용 연수죠. 맞죠? 총 내용 연수에서 지나간 걸 빼도 남은 건 나오겠죠. 여러분 당연히 남아있는 건 전체에서 지나간 걸 빼도 남은 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지나간 기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지나간 기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2021년 1월 초에 여러분들 사용해 왔으니까 언제 상각 한번 했을까요? 언제 상각 한번? 2021년도 12월 31일에 한번 했을 거예요. 그러면 1년 지났을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2022년도 말에도 상각을 한번 했겠죠. 그러면 2년 지난 거예요. 그러면 2023년도 말에는 상각을 했어요? 하려고 해요? 그죠? 하려고는 지나간 거, 안 지나간 거?
그렇죠. 안 지나간 거예요. 안 지나간 거니까 지나간 건 2년이에요. 그래서 핵심 여기야. 지나간 내용 연수에 올해 말은 안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남은 금액, 1200만 원이야? 이건 안 고쳤네, 모르고.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울게요. 요거를 못 고쳤어, 모르고. 자, 남은 금액 900만 원이고요. 그죠? 남은 금액 900만 원. 그 다음에 지나간 내용 연수는 5년에서 2년 지나갔으니까 반대로 남아있는 내용 연수는 우리가 5 빼기 2니까 3년이 되는 거예요. 되세요? 그럼 900만 원 나누기 3. 남아있는 금액 900만 원을 남아있는 내용으로 3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고쳤나? 고쳤네. 왜 이거 안 고쳤대? 300만 원 나와요. 알죠? 그럼 여러분 질문. 그러면 이 300만 원이 1년에 상각할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내용 연수가 5년이니까 300만 원씩 5년 상각하겠죠? 그러면 이 무형자산, 개발비의 취득원가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1,500이죠. 그쵸? 1년에 300만 원씩 상각하면 내용 연수 5년이니까 1,500만 원을 상각하는 거잖아요. 5년 동안. 맞죠? 그러면 취득원가는 1,500만 원이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죠? 그걸 증명해 볼게요. 보시면. 자, 증명. 그러면 우리가 2021년 12월 31일 날 상각을 300만 원 했어요. 그럼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개발비 이렇게 뺐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이 1,200이 되고 그 다음에 2022년 12월 31일 상각을 또 300만 원 해요. 22년. 그럼 남아있는 금액이 900이 되겠죠. 그러면 올해 연도 말 상각하기 전 남아있는 거 900 맞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힘들게 구하냐면 직접 차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도 주냐면 이렇게도 줘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이건 센스 시험 어떻게 주냐면 2021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나간 기간은. 남아있는 기간 몇 년이에요? (1월 1일은) 쉬다 7월 1일 나오니까 어려워요. 이것도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년도 6개월, 2021년도에 6개월 상각했겠죠? 맞죠? 2021년도 6개월 상각, 2022년도에 1년 상각, 그럼 1년 6개월 상각, 1년 6개월이 지나갔겠죠? 그럼 1년 6개월은 어떻게 돼요? 1.5년이지 뭐예요? 어차피 12개월 분의 6이니까 우리가 0.5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1.5년 지나갔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3.5로 나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문제 맡겨볼게요. 자, 101회니까 우리 교재가 되겠네, 우리 교재. 자, 우리 제가 기출문제 교재라고 하지 않으면 교재는 일반 교재, 101회 이거구나. 101회 요 유인물이에요, 유인물. 맞네. 101회 요 유인물이에요. 자, 101회 어디냐면은요, 9페이지네, 9페이지. 101회 9페이지요. 자, 9페이지에 4번. 9페이지에 4번 좀 부탁드릴게요. 회사는 1010번? 회사는 1010번이고,
여러분 보시죠. 이거 좀 더 꼬아낸 거예요. 뭐냐면, 자, 이게 만약에 문제에서, 잘 보시면, 이게 만약에 요 4,500만 원 있잖아요. 요 4,500만 원이 만약에 7월 1일 날, 우리가 7월 1일 날 있죠, 여러분들. 이 영어권을 취득을 했죠. 영어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조심하시기 세 번째 줄이에요.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영업권의 기말 잔액은 4,500만 원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4,500만 원. 그죠? 그러면 4,500만 원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개월 상각을 하고 남아있는 게 4,500만 원이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4,500만 원. 자, 그러면 6개월 상각하고, 이게 핵심이 6개월 상각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4,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5년 중에 6개월은 지났죠? 그럼 5년에서 6개월 빼요? 아니면 우리가 1년 또 지났으니까 1년 6개월 빼요? 6개월 보죠, 그죠? 자, 왜냐면 올해 연도 말엔 상각을 하려고 하는 거지 한 게 아니니까 6개월밖에 안 지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이죠. 맞죠? 6개월 상각하고 남아있는 금액. 얘가 만약에 1월 1일 날 샀다면 1년 지났겠죠. 근데 지금은 6개월만 상각했어요. 6개월 지나고 남아있는 내용 연수는 그러면 4.5가 되겠죠. 4.5년. 맞죠? 그래서 나누기 지나간 내용 연수가 0.5년이잖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12개월이니까 6개월, 우리 시험에는 좀 머리 좀 터지게 하려면 또 여러분 막 4월 일자 되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반은 할 수 있게 일반적으로 7월 1일로 많이 줘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가 5년 중에서 6개월, 0.5년은 지나갔으니까 남은 내용은 4.5년이죠. 그럼 4.5년으로 나누면 얘가 100만 원이 될 거예요. 이 아니라 1,000만 원이네. 저거 암산이 안 되지? 머리가 썩었나? 1,000만 원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맞을걸요? 1,000만 원 아닌가, 답? 답 있으신 분? 1,000만 원 1,000만 원 맞죠? 답이 없을 건데, 1,000만 원 맞을 건데? 아닌가? 어디 갔냐?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 일단 1,000만 원 맞아요, 여러분들. 알죠? 1,000만 원, 1,000만 원. 알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럼 우리가 얘 하는 건 아시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거는 무형자산도 자동결산도 가능하고 수동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자동으로 하실 거면 영업권 하셔가지고 여기에 1,000만 원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영업권에. 그죠?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12월 31일자로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1,000만 원, 대변에 개발비 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아, 영업권이구나. 개발비는 뭐야?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요. 되셨죠? 이렇게? 예. 그래서 꼭 무형자산 나오면 남아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취득 원가인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상 쪽인데요. 잠깐만요. 손상도 아까 몇 페이지였나? 100회 1-1. 자, 100회 좀 펴주시고, 여러분, 100회. 100회.
잠깐만, 100회? 100회? 잠깐만요. (87회) 일단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 100회 있죠, 여러분들? 6페이지. 자, 6페이지 문제 1번에 1번 있죠? 회사 코드 1000번이라고 돼 있는 거. 회사 코드 1000번으로 들어오시고, 1000번. 회사 코드 1000번에 문제 1번에 1번이에요. 문제 1번에 1번. 요거랑 좀 다른 문제 있었는데 좀 찾아볼게요. 일단 풀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니다. 아.